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올 겁니다. 이거 어두컴컴한 또 새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늘 신나지 않아요? 금요일은 새벽이 좋다는 거죠. 밤이 좋은 게 아니라 새벽이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장도 붉은 물로 그냥 활활 타오르면 좋겠다. 활활 타오르는 그런 멋진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한자로 이청득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청득심. 이청득심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남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거야. 결국 뭐야? 귀를 기울여서 천혜장의 말을 경청을 하라는 겁니다. 경청을. 이청득심. 그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높게 성공하는 경지에 올랐다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의 성이 있어요. 성. 우리 성인할 때 성, 그 성자입니다. 그런 글자가 있는데, 음악의 최고의 성취인을 악성이라고 하죠. 악성. 그 최고의 바둑계 성공인의 기성이라 했고, 그리고 시의 최고 경지에 오른 이의 시성. 인간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를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 분야에 따라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 그 경지에 핵심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글자인 이 성자는 귀하고 입하고 그리고 임금 왕자의 뜻을 함축된 글자야. 안 그렇습니까? 한자로 그렇죠. 귀하고 입하고 왕자. 그래서 성자, 성.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성공적으로 올랐을 때만 붙여주는 이 성자를 쓰는 순서는 아까 말했죠. 귀자를 먼저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입구자 쓰고 작게 쓰고 마지막으로 임금 왕자를 쓰는 거예요. 임금 왕자. 안 그렇습니까? 귀자 쓰고 입구자 쓰고 왕자를 쓴다. 이게 성자다. 일단 귀를 맨 먼저 쓰는 이유는 뭐냐?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우선. 귀로 다 듣고 난 후에 입을 열어야 하기에 입구자를 나중에 작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 왕자를 넣은 것은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는 것은 왕이 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뜻을 알리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공자께서도 60세가 되어야 이순의 경지에 도달한다 했어요. 이순의 경지에. 하여튼 어려운 것이 먼저 모두 다 듣고 나중에 말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청득심,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하여튼 그 성인과 그 성도는 먼저 남의 이야기와 진리의 소리를 그리고 역사의 소리를 모두 다 조용히 경청하고 난 후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또 듣는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은 아니야.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었을 때 이 비로소 다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순이란 타인의 그 말이 귀에 거슬리지를 않는 경지인데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를 하는 경지입니다. 이해를 하는 경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걸 관용하는 경지랍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는 것은 2년이면 족하는데 이 경청을 배우는 것은 60년이 넘게 걸리는 어려운 일이죠. 하여튼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한평생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여러 가지고 앞에서 하는 말을 경청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뒤에서 하는 말은 경청할 필요가 없다. 경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순이 그 지난 나이에도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말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그 수양이 부족하다 그런 증거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람찬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청득심. 여러분 좋은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삼성전자가 17년 연속
TV 시장 1등 했어. TV 시장 1등. 여러분들 17년 동안이나 1등 한다는 게 쉽겠어요? 10년도 아니고. 1등을 했는데 그 퀀텀닷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의 그 전환에 그 성공해가지고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일단 귀추가 주목되는 거야. 퀀텀닷 그리고 올레드 이쪽으로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그 3분기 누적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봤을 때 30.2%의 이 점유율을 기록했다. 30.2%. 그 전 세계 TV 시장에서 그 판매된 TV 세대 중에 한 대는 삼성이야. 한 대는 삼성이더라. 올해 그 3분기 누적 봤을 때 글로벌 TV 시장 규모가 723억 9천만 달러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829억 3천만 달러에 비해서 한 12.7% 정도 이제 감소를 해요. 삼성전자 TV 역시 전년 그 동기 대비했을 때 4.4% 감소한 누적 판매량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점유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 선방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그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주도권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QD OLED 보급의 속도를 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과거에 그 차세대 그 패널을 두고 LCD하고 PDP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단 말이야. LCD, PDP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LCD를 앞세워서 시장을 평정했듯이 이 자발광 시대에는 그 QD OLED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TV 시장 출하량을 2억 479만 대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4.1% 정도 성장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TV 시장의 위축 그리고 중국 업체의 액정 표시 그 장치죠. LCD 공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QD OLED, 이 QD OLED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낼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실제 보니까 지난 2006년 삼성전자는 TV 사업을 시작한 지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평판 TV하고 PDP TV를 통칭한 말이죠. 하여튼 LCD TV하고 PDP TV, 평판 TV 거기서 1위를 기록을 했어. 당시 PDP TV의 대표 주자였던 파나소닉의 그 점유율은 2005년에 13.1% 정점을 찍고 그냥 내리막길 가는 거야. 2006년은 파나소닉이 또 다른 LCD 주력사였던 소니에도 추월 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삼성은 22년 지금까지 TV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유지했고 시장 수요에 따라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도 QD OLED TV를 출시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그런 전략이나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현재 QD OLED TV를 미국하고 유럽 시장을 포함해서 그 중남미하고 그 동남아 일부 국가에 매우 적은 물량만 내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국내 시장 출시 시점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한종희 부회장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장 수요에 따라 확대하겠다. 전체 TV 시장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QLED에 뭔가 더 집중하겠다. 그런 이야기, 더 집중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17년 연속 1등. 이런 맛에 삼성전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TV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세요. 좋아요. 저는 LG 안 삽니다. 오직 삼성이에요. 삼성 좋다.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 관세청이 이번에 반도체 등 그 국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서 현역의 그 보세 공장이죠. 이 보세 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25일부터는 시행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세 공장 제도는 이거 수입 신고 없이 외국의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을 해서 제조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야.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거겠죠. 주요 이용 기업으로는 뭐냐? 반도체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삼성 디스플레이, 또 LG 디스플레이,
바이오의 셀트리온, 그리고 삼바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난 7월에 발표된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 그 관세 분야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보세 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뭐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발표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 혁신 국민 있어요. 공모전, 규제 혁신 민관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청은 최근에 국가 그 첨단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수출 비중이 각각 96%, 88%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혁신안이 이들 그 선도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는 겁니다. 상당히 참 흥미롭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 보니까 자율관리 보세공장 운영기업의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 반출, 제조, 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확대하고 또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 전반을 재검토, 완화하는 내용을 담겨 있어요. 하여튼 이번 고시 개정 때문에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 보세 제도의 규제를 개선해서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하여튼 좋은 이렇게 제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개선안들이 나와가지고 요즘 힘든데 기업들 좀 어렵지 않도록 도와줘야겠죠. 그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 삼성전자 도대체 주가는 어떻게 될 건가? 바닥이냐? 아니면 더 떨어지냐? 더 오르냐? 어둡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내년에 뭐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 반도체 불황에 따라서 삼성의 실적 전망도 어둡다. 어둡다. 이런 겁니다. 당분간 삼성전자의 그 주가도 6만 전자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시황이 이제 바닥을 찍으면은 경쟁사들의 투자 축소를 틈타 가지고 삼성의 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현대차증권에서 그런 것 같은데 23년에 반도체 시장 규모는 한 5,200억 달러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3.7% 정도 줄어들고 감소할 것 같고 경기 위축으로 이래서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과잉 상태가 약간 지속되면서 11.9% 줄어든 1,3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일단 그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삼성의 실적 전망도 어둡고 금융정보업체가 집계한 컨센을 보니까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8조 3,900억 정도 돼요. 전년 대비 39%나 감소할 전망이래. 23년 1분기는 7조 한 1,400억 정도, 마이너스 49%. 23년 2분기는 6조 8,500억, 마이너스 51%. 그래서 매출액도 내년부터는 막 쭉쭉쭉 떨어진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유진에서는 뭐라고 하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3년은 그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 하락 사이클로 인해서 매출이 한 283조, 영업이익은 28조 9천억 이렇게 그칠 것 같다. 부문별 영업이익은 반도체 10조 3천억, 디스플레이 5조 7천, 그리고 통신 10조 3천억, 가전 1조 6천억, 하만 8천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전망을 하네요. 삼성의 주가는 최근에 개선된 이 수급에도 불구하고요, 당분간 박스권에 갇힐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외국인 기관, 외국인 10월 1조 5천억 그 기관 애들이 449억 매수했어요. 이달에도 이제 각각 3,386억,
4,50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팔자에서 사자로 전환한 9월부터 삼성의 주가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6만 전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거죠. 키움에선 뭐라냐? D램의 경우에는 삼성의 점유율 확대 의지가 반영되어서 시장 전망시 하향 조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 그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으면은 삼성의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경쟁사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줄이는 그 틈을 타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삼성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 축소는 없다 밝혔습니다. 하여튼 현대차도 그래요. 재고가 급상승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2위권의 이하 업체들을 중심으로 감산과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거다. 24년에 D램 낸드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45.7%, 한 35.7%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D램 장비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경우 한 4, 5분기 이후부터는 D램 가격이 반등했어요. 따라서 D램 가격은 내년 2분기부터 반등할 것 같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키움에서는 D램의 경우에 삼성의 점유율 확대 의지가 이제 반영되면서 시장 전망시 하향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 향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 그리고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 기대감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이끌지 않겠냐? 뭐 그렇게 진단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돼야지만이 조금 회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미국 그 테일러시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현재 열심히 짓고 있겠죠. 벌써 세우기로 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해당 부지 신축 공장에 5나노 공정 라인이 세워질 계획이어서 글로벌 첨단 그 칩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향후에 인근 부지에 삼성이 한 260조 정도를 들여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가능성 역시 거론돼요. 삼성이 그 대만 TSMC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두고요. 패권 경쟁을 본격화할 거라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일단은 삼성은 지난해 11월 24일 최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로 확정된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립했고 5나노 라인 구축을 본격합니다. 그 삼성의 그 5나노 투자는 5G하고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그 칩, 하여튼 이렇듯 그 시스템 반도체 제작을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되고 있어. 선제 조치. 앞서 올 10월에 미국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그 개최한 삼성의 그 파운드리 포럼이 있어요. 2022 파운드리 포럼. 하여튼 이것 등을 통해서 테일러시에서 5나노 투자 등이 공개된 바가 있죠. 이렇게 삼성의 파운드리는 이달 신축 부지 내에서 건물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이 삼성 테일러 공장 부지에 5개 건물 공사를 시작한다 밝혔고 24년 11월 완공 목표 그 생산 시설부터 반도체 생산을 위한 가스와 뭐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그 가스화학 시스템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 공간 등을 건설을 합니다. 해당 공사에 총 18억 달러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건물은 뭐 한 80만 제곱미터 피트죠. 80만 제곱피트 규모의 3층짜리 제조랑 기술 지원 시설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0만 평방피트네. 120만 평방피트 규모의 3층짜리 제조 공장도 구성된다. 그게 한 3억 달러 되는가 봅니다. 삼성은 그 공장 착공과 더불어서 현지 인력 유치를 위한 활동 역시 활발하다. 현지인 대규모 채용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랑 주정부로부터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한 조치인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는 반도체 관련 경험을 쌓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채용 프로그램 그리고 또 있고 유급 뭐 여름 인턴십 이런 걸 또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오스틴 법인이 한 200명 이상의 CORP 엔지니어를 고용했다 그렇게 밝히네요. 참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되고 참 미국인들은 복 받았네요. 이런 거 보면은
향후 삼성은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건립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랑 주정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금 혜택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텍사스주는 세금 혜택 프로그램인 챕터 313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텍사스에 위치한 대학 학군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한테는 10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그 내용의 골자로 합니다. 삼성은 텍사스주에서 새롭게 챕터 313 인센티브를 신청하면은 관련 혜택 수혜를 기대하죠. 20년간 테일러 신공장 9곳에 총 1921억 달러의 투자금을 들여서 약 1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게 삼성의 구상이야. 다만 삼성 측은 관련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맞는데 텍사스에 20년간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이 테일러시 공장 준공을 통해서 이제 5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본격 양산하면서 TSM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를 줄일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전 TSMC랑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전날에도 한번 했지만은 3나노 쪽에서는 삼성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초미세 공정에서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면 됩니다. 모으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